혹시 여러분이 매일 쓰는 그 유명한 스킨케어 제품, 그거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? 그 브랜드가 직접 다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.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실력자, 오늘은 바로 그 주인공, 미국 화장품 업계의 핵심 플레이어, 잉그루드랩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볼게요. 먼저 잉글루드랩이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그 성장세와 경쟁력을 숫자로 확인해 볼 겁니다. 하지만 좋은 점만 볼 순 없죠. 투자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, 그러니까 리스크도 당연히 짚어봐야 하고요. 마지막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어떨지 전체적인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순서 잉그루드랩이 어떤 기업인지부터 시작해보죠. 미국 스킨케어 시장의 숨은 강자라는데 과연 어떤 회사일까요? 바로 여기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둔 회사가 바로 잉그루드랩입니다. 우리가 백화점이나 올리브영 같은 드럭스토어에서 보는 그런 유명 브랜드들 있잖아요. 바로 그 스킨케어 제품들을 탄생시키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서 ODM, CDMO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. 쉽게 말해서 어떤 브랜드가 이런 제품 만들고 싶다 하고 아이디어만 가져오면 그걸 진짜 완제품으로 싹 다 만들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. 제품 개발부터 생산, 품질 관리까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는 거죠. 그러니까 유명 브랜드라는 자동차 뒤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진짜 엔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그램을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. 그냥 머릿속에 있던 아이디어가 R&D 센터에서 구체화되고 거대한 생산 라인을 거쳐서 우리가 아는 그 예쁜 포장까지 딱 마친 완제품으로 탄생하는 이 모든 과정, 잉그루드랩이 바로 이 전체를 다 책임지는 겁니다. 대단하죠? 자, 그럼 이렇게 탄탄한 사업 모델이 과연 실적으로도 이어졌을까요? 이제부터는 진짜 숫자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. 그렇죠. 투자자라면 당연히 궁금하겠죠.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도대체 뭔데?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. 그 답 중 하나가 바로 이 숫자 안에 숨어 있습니다. 21.4%. 이게 뭐냐면요. 최근 분기 영업이익률이에요. 여러분, 제조업 기반 회사가 영업이익률 20%를 넘는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. 엄청난 수익성이죠.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? 이게 그냥 한 번 잘 나온 반짝 실적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매출액도 수익성도 그냥 꾸준히 아주 예쁘게 우상향하고 있잖아요. 이게 바로 이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. 이런 성공 뒤에는 당연히 탄탄한 핵심 경쟁력이 있겠죠. 특히 주목할 점은 바로 자외선 차단제 같은 제품이에요. 이런 건 그냥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에 준하는 아주 까다로운 규제를 받거든요. 우리가 흔히 OTC, 즉 일반 의약품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에 특화되어 있다는 게 잉글루드랩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. 왜냐하면 이건 아무나 못 만들거든요. 기술력, 품질 관리 능력이 없으면 아예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고부가 가치 시장인 거죠. 그리고 이 성장 스토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. 바로 한국에 있는 자회사 EWK예요. K뷰티의 그 혁신적인 기술력, 그리고 효율적인 생산 능력, 이게 더해지면서 지금은 무려 전체 매출의 51.1%,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핵심 성장 엔진이 됐습니다. 정말 대단하죠? 이렇게 미국 본사와 한국 자회사가 함께 가는 투트랙 생산 전략, 이게 그냥 생산량을 2배로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. 예를 들어 한쪽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에서 커버가 가능하니까 공급망이 엄청 안정적이고요. 또 각 지역의 최신 트렌드에도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.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죠. 이제 그 반대편, 즉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. 이렇게 좋아 보이는 상황에 혹시 숨어있는 함정은 없을까요?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는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짚어보죠.
가장 먼저 꼽히는 리스크는 바로 이겁니다. 소수의 아주 큰 손 고객사에게 매출이 너무 쏠려 있다는 점이에요. 이게 왜 위험하냐면 만약에 그 핵심 고객사 중 단 한 곳이라도 거래를 끊거나 줄여버리면 회사 전체 실적이 바로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. 이 고객사 문제 말고도 또 몇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어요. 강점이었던 OTC 제품, 이쪽 규제가 갑자기 바뀔 수도 있다는 점? 그리고 지금 주가가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는 좀 비싼 거 아니냐 하는 부담도 있고요. 마지막으로 언제든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. 결국 이걸 정리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워낙 좋아서 계속 잘 나갈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그런 리스크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인 딱 그런 상황인 거죠. 이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강점과 약점을 모두 모아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결론이 뭔데?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?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. 자, 실적을 보면 21.4%라는 엄청난 수익성은 정말 매력적이죠. 하지만 주가가 너무 비싼 건 아닌가 하는 부담이 있고요. 사업 자체는 OTC라는 확실한 무기가 있지만 소수 고객사에 의존한다는 약점이 발목을 잡습니다. 이 서로 다른 두 얼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, 이게 바로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렇다면 앞으로 이 회사가 더 성장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? 답은 꽤 명확해 보입니다. 지금 잘하고 있는 OTC 스킨케어 제품군을 더 키우고 동시에 한국 자회사의 제품 구성을 더 좋게 만들어서 수익성을 높이는 것. 바로 이 두 가지가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. 결국 앞으로 나아갈 길은 이거죠. 첫째, 강점인 OTC를 더 강화해서 돈을 더 잘 벌고, 둘째, 새로운 고객사들을 많이 만들어서 한두 군데에만 의존하는 위험을 줄이고, 셋째, 한국과 미국의 시너지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.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당연히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겠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과연 잉그루드랩은 소수 고객에 대한 높은 의존도라는 이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잘 극복하고 이 고부가가치 스킨케어 시장의 진정한 리더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.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